지금부터는 네 박자 맞춰보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깊게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박자 종목 시간입니다. 에이콘스탁 신준섭 팀장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산외강 가지고 오셨고요. 모기업 덕에 실적 날개 달았다라고 설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 모기업이 태광실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비교적 맞습니다. 그래도 소에다가 된 소해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산외강은 이제 많이 소외를 좀 받고 있죠. 항상 제가 가지고 오는 종목들이 잠깐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백광 소재라든지 오공을 떠올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이 많이 붙을 때 붙는 것보다는 남들이 좀 보지 않을 때 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역시도 정산외강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000억대가 되지 않은 마이크로캡 기업입니다. 근데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배후에는 태광실업이라는 든든한 이제 그 모회사가 있습니다. 태광실업이 현재 동사의 지분을 한 50% 정도, 약 47%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잠시 후에 태광실업을 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지 또 이와 더불어서 왜 정산외강이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뭐 하는 기업인지를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소외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 25년 동안에 국내 배관제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과는 좀 밀접하진 않지만 우리 생활 공간에는 어디선가 꼭 필요한 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좀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 중에 하나는 잠깐 지금 잊혀졌어요. 워낙 이제 좀 강한 이슈들이 또 모멘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노후주택과 이제 관련된 좀 낡은 이런 배관 교체와 관련된 수요가 분명히 또 한 번쯤은 이제 이번 겨울이라든지 내년 봄쯤엔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정부가 현재 올해 좀 노후되고 있는 기반 시설에 대한 이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2023년까지 매년 8조 원씩 총 32조 원을 이제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불과 올해 한 중반인가 그랬어요. 그때 잠깐 정산외강이 잠깐 부각을 받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좀 철저히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 대한 물론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데 일단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생활 공간 안에서 노후 배관 교체 자체가 일단 94년 이전에 지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30평 미만을 이제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지자체에서 지금 지원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실적 부분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상반기 때 매출에 좀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다. 노후주택 이 배관 교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단순히 국내 서울 경기 그 수도권 쪽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여기에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쪽 그 배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그 재건축 관련된 이제 그 심의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노후될 수밖에 없는 이런 주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에서 동사가 누릴 수밖에 없는 수혜 앞으로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잠깐 반등은 나왔지만 물론 일부 대형주들이 잠깐 주도도 했고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좀 참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또 개별주들까지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산외강을 갖고 온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있는 기업들은 꼭 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 앞서 말씀드렸지만 1위 기업은 무조건 투자자라면 봐야 됩니다. 물론 이 기업이 1위 기업인데 시장에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볼 이유는 없겠죠. 워낙 이제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산외강은 여전히 좀 마이크로캡이다. 지금 관심을 못 받은 것뿐이지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기업적인 밸류에이션까지 부각이 더불어서 된다면 주가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조금 더 투자자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첨언하면 일단 올해 5월에 동사가 이제 공시한 부분들 보시면 일단 전체 매출에서 지금 CPVC 쪽 배관 쪽에 대한 그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생산 설비에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대응을 하고자 생산 설비를 증설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존 생산량이 CPVC 분만 봤을 때는 5,700여 톤 정도 되는데
이번에 증설이 약 1,300톤 이제 생산 효과가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만큼 이제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매출의 고선이 찍히겠죠. 이 부분들은 그대로 실적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이제 특별한 지금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뒷받침이 탄탄히 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배경 이 부분 좀 고려해 본다면 지금 정산해강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태광실업, 네, 모기업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IPO 시장에 이제 들어올 IPO 시장에서는 대어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지금 한국투자증권의 주관사 선정이 됐고요. 국내에 지금 나름대로 내로라는 증권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 가치로 봤을 때 약 3조 원 이상의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상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워낙 좀 탄탄하면서 펀더멘털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오랜 기간 준비가 됐고 또 그만큼 이제 경영적 후계 구도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 태광실업 관련된 휴캠스라든지 이런 정산해강 계열사들, 상장사들이 좀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계열사의 지분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따져본다면 태광실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산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일단 모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한 경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합법적으로 매출 증대를 위한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면 우리가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워낙 또 지금 저렴한 주가라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정산애강은 이제 시작이고 또 저가 매수를 지금 잡을 기회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팀장님이 주목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실적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네, 하반기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실적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상반기 매출액이 384억 원 이제 기록을 해서 17.8% 정도 이제 성장을 했고요. 작년도 상반기 대비 봤을 때 영업이익은 70억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참고로 이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 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회사의 동사가 이제 발표한 바로 주택 건설 경기가 호조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지금 시장 점유율가 CPVC 시장에서 배관제 시장에서는 4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데 앞서 이슈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바로 상반기 실적 개선에 이제 큰 역할을 해줬던 그 배경이 바로 노후주택 배관 교체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올해 상반기 때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됐고요. 이제 생산 설비 이제 증설했죠. 이 부분들이 하반기 때 고스란히 좀 찍힐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건설 경기 안에서도 큰 성장세는 나올 수 없겠지만. 일단 태광실업이 가지고 있는 해외 시장 쪽 좀 보신다면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중국 시장까지 본다면 동사가 좀 누릴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해외 시장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동사는 2021년까지 전체 매출액 약 2천억 정도를 지금 매출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방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드리면 급수랑 온수 배관, 이제 아파트나 우리 주택들 짓기 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급수랑 온수 배관, 난방용 배관, 공업용 배관, 그리고 농업용 원예 배관, 그리고 화재용 스프링클러. 이 부분에서는 거의 독보적이고요. 그리고 태양열 주택 온수 배관까지 지금 전방 시장 커버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기존에 잘할 수 있는 영역뿐만이 아니라 또 5개 배관제 쪽까지 신제품을 좀 얼마 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한 공략까지 한다면 동사가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 없이 이제 어느 정도 수급만 붙어준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6분기 연속해서 현재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의 수급도 괜찮을 것이다. 여기에 모회사 영향까지 받아서 앞으로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아무래도 소외주다 보니까 좀 수급이 컴플렉스라고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매번 갖고 올 때마다 이런 스몰캡 기업들은 소외를 좀 없지 않아 받다 보니까 그런 소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좀 멀리할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부분은 50이라든지 백광 소재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거래량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테마가 붙어졌죠. 그러니까 선가치 휴테마 쪽을 조금 더 노려본다면 이런 노후 배관 쪽 보신다면 충분히 수급적인 부분들이 붙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마이크로캡 치고는 나름대로 그래도 거래량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발행 주식 수가 약 5천만 주가 넘어요. 근데 일평균 거래가 일단은 10만 주 미만입니다. 최근. 네, 차트상으로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6월 달에 잠깐 이제 이슈가 된 정책적인 부분과
반영이 돼서 살짝 올라간 부분 빼고는 시장이 좀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뭐 물량이 좀 나오면서 바닥까지 찍고 이제서야 좀 하방 경쟁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근데 주목할 부분은 지금 당장 뭐 수급이 많이 붙는다면 그 가격 자체가 높겠죠.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전히 싸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2017년 이래 외국계 자금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맨 위에 이제 아래에서 상단 쪽에 있는 차트 한번 보시면 외국계 지분율 자체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계 자금들은 아직은 크게 흔적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외국계 자금들은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주가랑은 좀 상관없이 이 부분 우리가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보시는 김에 일단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태광 실업의 인수가 되면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봉을 잠깐 보시면 주가는 5년 전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소외를 받고 있다는 그 증거겠죠. 근데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 기업들 치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바닥에 머무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전반적인 평균적으로 좀 보셨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 눌림목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접근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150원에서 2,230원까지는 1차 매물대 구간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 구간에서 너무 그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분할적인 매수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가치적인 접근보다는 요즘에는 이런 스몰캡 종목들이 한번 수급이 들어온다면 바로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온다면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실현을 하신 다음에 재공략하는 그런 전략들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350원, 손절가는 1,950원 정도로 좀 깊게 내려두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과 차트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여전히 저가 매수 기회가 아직 있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자 차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애강이고요. 실적이랑 이슈에서 가득 점수를 주셨고 가격과 수급에서는 중간 정도 점수를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네 박자 종목은 신준섭 에이콘스탁 팀장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